솔직히 새 파이프를 들고 뭐 위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소장님께서 이 아이들을 많이 그 행동을 개선을 시켜서 다시 일반 학교로 좀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뭐 이유가 있고 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한 가지 정도만 어떤 아이가 좀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었는데 이 과정을 지나니까는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를 진짜 딱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들으면 아 진짜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예를 들어 달라는 네네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어 그러니까 좀 뚜렷이 변한 친구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얘는 중학생이었고, 그때 아마 얘가 7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7학년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중학교 2학년, 6학년, 7학년, 6학년부터가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가 4년이죠. 그래서 어쨌든 7학년의 남자아이였는데, 어, 이 가정 환경이 당연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었고, 형하고 형들하고 지내는 상황들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 몸에서 계속 그 대마초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그러니까 집에서 분명히 누군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 이 친구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대마초를 피는지 안 피는지, 학교에서는 절대 피지 않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고, 이제 우리 학교로 왔을 때, 이 친구가 첫날 했던 게 뭐냐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교실 안 들어가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대기를 찾으러 다녔어요. 막대기를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말에 다 무시를 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통 한 3명, 4명 정도가 따라다닙니다.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결국에는 그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이제 이 빗자루 이 끝에를 찾았어요. 그걸 부시더라고요. 바로 벽에다 내고 부시더니, 그거를 딱 들더니 선생님들 한번 쓱 쳐다봐요. 하더니 이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유리창을 막 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유리창을 부시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이 수리를 해서 유리창을 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절대 부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계속 두들기고 다니면서 이제 부시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는 이제 설득의 과정들을 해요. 너 첫날이고, 너 뭐 힘든 거는 알아? 이거를 내려놔야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어. 근데 절대 내려놓지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획대로 이 아이를, CPI 방식의 제압을 했었죠. 근데 하게 된 이유가 첫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막 유리창이 안 부셔지죠. 돌아다니다가 이제 타겟을 주차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자동차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는 게 그쪽으로 가지 마. 우리는 가면은 너한테 손을 댈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핸즈온이라고 해요. 너가 여기서 더 넘어가면 우리는 핸즈온밖에 할 수밖에 없어. 경고를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근데 I don't care.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 딱 가는 순간 저희가 신호를 하고 제압을 했죠. 이렇게 제압이 풀어진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CPI는 이제 5분 이상 제압을 못해요. 제압을 하고 5분에 다시 풀리고 제압을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온몸으로 이제 땀으로 다 젖기도 시작하고 선생님들도 다 젖었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내려놓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긴 했는데, 이 아이의 첫날이 이랬어요. 이제 바뀐 모습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일반 학교로 돌아갔고, 샌프란시스코였는데, 이제 돌아갈 때쯤에 이 아이의 모습은요, 당연히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정서장애들의 문제행동 중재에 있어서 1순위가요, 사실은 뭐냐면 학업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업을 못 따라가면서 이런 큰 정서적으로 문제 행동이 생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실제로 아예 못 읽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 문화, 그 친구는 흑인이었는데, 흑인 친구들이 실제로 글을 제대로 못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흑인만의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맞춤법도 틀리고 어법도 틀리고 이게 문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의 이제 우리가 중재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DI, 직접 교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줬고 쓰는 법을 알려줬고 그런 방법들을 다 썼어요. 이것도 ABA 기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 즐거움을 얻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CNN을 보고 CNN을 요약하고 자기 생각 발표하는 뭐 이런 수업들도 막 진행이 됐었고, 그럼 학업이 중재가 되고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라는 또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토큰 시스템의 일환으로 포인트 레벨 시스템에 이 아이에게 굉장히 잘 입혀졌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일반 학교로 갔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여기 있으면서 실제로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정서 아이들이 그랬는데,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면 전학생들이 오면요, 전학생 애들이 이런 막 문제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이제 과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친구도 있었고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오히려 선생님을 보호해주는 막 일들을 합니다. 막 애들한테 가서 설명해서 너 저 미스 서문한테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화가 나는 과정에서요,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기존의 아이들이 막 화가 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너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 뭐 이 정도까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로 돌아가서 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많아요. 제가 지금 딱 한 아이로 이제 시작과 끝을 보여드린 건데, 끝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착석은 아무 문제 없고요. 앉아서 포인트 레벨 시스템 혼자 체크하고요. 글 읽고 쓰는 거, 기본적인 우리 학업 수준은 다 이제 마스터를 한 상태에서 돌려보냈죠. 네. 요 정도 사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마지막에 아이들이 신뢰하는 선생님이 되고, 이제 그 선생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또 백업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신뢰하기까지, CPI 시스템은 어쨌든 배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신뢰하기까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큰 역할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의 위기행동 발달 4단계와 스텝의 자세 있었죠?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체적인 중재로 우리가 보통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 행동이 이제 떨어져 긴장 완화 단계가, 애들은 무조건 화가 났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됐다 예요. 근데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치료적 관계 형성은요,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가 리셋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합을 하게 되면은 2인 이상이 재합을 하고, 보통 나머지 한 명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도구가 돼버리는 거고, 선생님 한 명 이하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계속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이제 낮추는, 이제 화가 남을 낮추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딥브레싱 해보자, 숨을 깊게 쉬어보자, 숫자를 좀 세보자. 선생님이 너 지금 괜찮으면은 우리가 이제 손을 뗄 거야. 이제 애들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10초 세자. 10초 딱 세는 순간 선생님은 갈 거야. 그래서 쭉 숫자를 세고 8, 9, 10 하는 순간 선생님도 손을 놓고 아이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치료적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회피하게 절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자, 너가 뭐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일단 얘기를 하게 하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썼어야 될지를 이제 항상 검토를 하죠. 여기서 선생님이 권위를 가져오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치료적 관계 형성에서의 대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세 번째로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행동이 다시 터질 수 있어요. 아이가 컴플레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났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뒤에 백업하던 두 명의 선생님은 다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3인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재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다시 완화가 돼서 치료적 관계 형성을 겪어서, 자, 그래서 너가 어떤 걸 실수를 했을까? 자, 이거야.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항상 아이가 잘못했다라는 걸, 어쨌든 아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복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여기에 대한 선생님 피드백이 있고 선생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한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적절한 과제를 실제로 주죠. 과제 수행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제 수행 중에 하나가 바로 반성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아이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또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포인트 레벨 시스템이 이제 정해져 있으면 레벨 1일 거예요. 보통 레벨이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데, 레벨 1일 때는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모으거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먹을 거는 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뭐 토스트를 사 먹는다거나 시리얼을 사 먹는다거나 포인트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비싸죠. 근데 그렇게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걸 주면서 아이가 좀 캄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 이런 과정들이 거치다 보면요. 그냥 나를 제압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 이제 관계가 실제로 회복이 돼요. 한 예로 제가 실제로 제압했던 아이 중에 제압을 하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맡았어요. 그날은. 하는데 얘가 막 얼굴에 침도 뱉고 막 결국에는 가라앉았지만 어느 정도로 얘가 화났었냐면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너 우리 집에 총이 있는데 내가 내일 집에 가서 그 총을 갖고 와서 너부터 쏴 죽일 거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상황이었고 근데 결국에는 긴장 완화 단계 무조건 옵니다. 긴장 완화 단계가 왔고 그러면 이제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너 아까 그 멘트 한 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멘트는 하면은 너는 위험해.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심각했음을 다시 인지시켜줬고, 그 다음에 저랑 어쨌든 다 푸는 거예요. 풀지 않으면은 다시 화가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걸 거치면서 아이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잘못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 완화 단계는 원래 그래요. 풀어지면서 아이가 마음을 열게 되고, 선생님도 다가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실질적으로 이게 긴장 완화 단계가 너무 길어져서 우리가 이거를 아이가 집에 제때 가지 못하고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애들은 보통 그때 3시에 집에 갔는데 4시, 5시까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관계 형성을 끝내고 아이하고 어찌됐든 다음 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관계 형성을 하고 보내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선생님들하고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선생님하고 농구하고 재미있는 수다도 떨고 레벨이 높으면은 화내지만 않는 상황이 있으면 선생님하고 충분히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느끼게 되네요.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도 꼭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고, 선생님과 학생, 이 상호 모두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